네, 5개월 전인가요? 약 반년 전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제 2기가 시작된 건가? 이제는 다시 퉁쳐서 창의문 동네에 왔습니다. 제 2기가 시작된 건가요?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반드시 순서대로 딱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보다 공간에 좀 더 맞춰서 서울이면 서울 편의를 좀 같이 찍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날짜는 좀 뒤죽박죽 되고 좀 그런 형태로 오늘은 10월 1일이고요. 이번 시간은 신안동 김씨 서윤공파 서인 대 구안동 김씨 제약공파 동인이라는 제목으로 이곳 석파정에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차라리 권력을 놓는 게 낫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죠. 조선을 망친 사람들 리스트에 없는 게 다행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19, 20세기는 피해 있는 게 나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인가요? 언급을 했는데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살다 가신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대구 지역의 훈장이셨습니다. 흔히 훈장이라고 하면 군사부 일체를 생각하는데 몰락한 양반들도 몰려들던 배고픈 직업이었습니다. 현실 속의 훈장들은 힘없고 외로운 직군이었습니다. 밀린 1년치 상류를 받으려다 학부형에게 곤욕을 당한 이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조 교육이 처한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고려 시대가 무인 시대라면 조선은 문치주의 사회죠. 이 궁도 터가 안정되게 그냥 평지 위에다가 똑하니 놓지 않습니까? 그게 고려와 조선의 차이입니다. 이 북과 글이 지배하던 문치주의 사회에서는 이 조선에서 교사는 명목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스승은 임금과 아버지 위치와 같다는 군사부 일체의 이념은 유교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었습니다. 교사는 춥고 배고픈 직업이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설립된 서당 훈장은 그 운영에 영세성으로 피폐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죠.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몰락한 양반들이 대거 서당 훈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스스로를 설경으로 자조했습니다. 설경은 곧 혀로 밭갈이 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지식을 팔아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훈장들이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교직을 가장 천한 직임으로 비하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여기에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진 사회적 딜레마가 모순이 있습니다. 때가 된 거죠. 문 닫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환국, 경술환국, 환국 많지 않습니까? 환국은 안동 김씨에만 해당된 게 아니었어요. 이 멘탈이 정상인 양반들에게는 버티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동인과 남인은 찌그러지고 서인이 그리고 노론이 집권하게 됩니다. 가장 큰 상대당이었건만 이 숙종시기 황국으로 몰락을 하죠. 양당 밸런스는 깨졌어요. 이 반대파 죽이기가 된 것입니다. 영조 때 추방이 됐고요. 정조 때 잠시 세력을 얻는가 했지만 신유 박해 이후에 실각합니다. 류성룡, 이덕형, 이순신 등이 남인이었습니다.
예, 양난 이후 만년 야당이던 남인들, 예, 왠지 오늘날과 비슷하죠. 예속 논쟁에서 구한동 김씨는 역시나 고려 때와 같이 근황파가 됩니다. 이 신안동 구한동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이와 기는 유별하며 왕은 특별하고 사대부와 구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동 김씨는 정도전이 아니라 정몽주 라인입니다. 이는 이와 기가 같은 데서 나오며 왕도 사대부에 포함된다는, 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공화파로 해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예, 요거는 오늘날의 그 민주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이 그 민주당 세력으로 집권을 했는데, 예, 민주당 세력으로 집권을 했는데 갑자기 근엄한 왕의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예, 우파 쪽에서 욕하죠. 그러니까 이 그 독일로 치면은 루터랑 국교 세력이 패하고 이제 그 일종의 제세례파가 승리를 거둔 거죠. 예, 물론 경종은, 조선의 경종은 즉위를 반대한 노론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길이 여기밖에 없나? 예, 제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노론을 작살내고 서론을 세워요. 예, 남인도 그래서 잠시 진출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 노론의 지속적 견제는 남인을 이단 신봉자로 만들죠. 정치에서 밀려나 서학에 상당히 심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미 그 세력으로서는 그 남인은 정조 때에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노론 빼고는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노론의 주요 지역 기반은 한양이었습니다. 서울이었다고요. 조선 후기 이후 대다수 영남 양반들은 남인이었죠. 그 일부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노론, 영남, 친일파, 현재 기득권층 설은 그 신안동 김씨 같은 그 노론 가문이 세도 정치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잘못된 거죠. 정조가 집권하던 1800년 이전까지는 유교 이상국가가 나름 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조 이후 조선은 신안동 김씨, 예, 신안동 김씨 서윤공파가 이제 장동 김씨라고 하죠. 이 장동 김씨가 풍양조 씨 그리고 영미 씨들로 인해서 도륙되고 결단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 신라시대 3층 석탑, 이거 저기, 예, 통일신라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니까. 예, 통일신라 고려조선, 예, 뭐 대신라 고려조선,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통 관점이 아니라 문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혈통으로 해버리면 모계가 되죠. 그러니까 문화로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도 참 잘 맞추는데, 그 1800년, 예, 정조 이후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집권을 하자 신안동 김씨 김조선의 딸 순원왕후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60년 신안동 김씨 장기 집권 서막이 펼쳐집니다. 예, 적폐가 되죠. 예, 1849년에는 영원히 세도 정치를 이어가고자 강화도에서 남군을 하며 살던 철종을 꼭두각시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 조선을 대표적으로 말아먹은 신안동 김씨로는 장인 김문근, 김좌근, 김재근, 김수근, 김병익, 김병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감 매직뿐만 아니고 그 과거 진사 생원 합격에도 가격표를 공공연하게 매겼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사로 치면은 그 성직자를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판 거죠. 예, 목사직을 돈 주고 판 겁니다. 예, 중세 말기의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족보 위조, 예, 족보 위조로 철종대 인구의 8%였던 양반이 66%까지 올라갑니다. 중인, 상민, 천민이 신안동 김씨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뇌물을 바쳐서 양반으로 세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양반이 될 가격이 부족하면 그 천민에서 중인이나
상민으로 신분 세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40%에 달했던 천민이 철종 때 인구의 0.56%밖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안동 김씨의 견제를 피해서 대원군이 1864년 아들 이명복을 고종에 세우죠. 하지만 신안동 김씨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비를 들여 신안동 김씨를 막고자 했지만 민비의 야욕으로 인해 신안동 김씨, 풍양조씨, 영민씨의 연합 세도 정치 세력에 밀려서 결국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고 말죠. 신안동 김씨 서윤공파, 그 중에서도 그 서울 장동파가 이제 장동 김씨로 불리고 8% 인구가 점유했던 양방 구조를 철저하게 붕괴시켜서 천민 해방, 인구 대다수 양방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신안동 김씨는 남인이 주도하는 안동 지방에서는 왕따를 당했어요. 조선 후기 안동은 남인이 지배했어요. 오늘날 코드로 치면은 이제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가 그 안남도읍인가, 그 어저께 시간에서 해가지고 계속 그 호남 진출을 막았죠. 지금 그 정광훈, 황교안 라인이 아마 그 고려 라인입니다. 삭발까지 했잖아. 고려 라인이고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제 조선 이 말기 라인인데,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그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 이 동인 남인 쪽 근황파가 이제 자유한국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서인이죠. 노론 서인 이쪽입니다. 오늘날 이게 더 대입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라 시대는 크게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이 더 대입이 수월해졌어. 그래서 신안동 김씨는 남인이 주도하는 그 안동 지방에서는 왕따 당했어요. 조선 후기 안동은 남인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서양사하고 동양사하고 이게 루트가 이게 다른 거죠. 각자의 틀로 보지 않으면, 물론 이제 현재는 그 서양사로 곧 세계사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지만, 과거 그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던 왕조 시대는 그 동양적인 시각을 숙지 이렇게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조선 후기 안동은 남인이 지배했습니다. 퇴계이양 선생 문화가 모두 남인이었죠. 그 노론이던 소산리, 안동에 소산리 있거든요. 소산리 안동 김씨들은 이제 안동 사람들과 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거. 당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장김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았어도 고향 안동에 와서는 왕따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물론 그 안동 소산리 김씨들이 중앙과 연줄이 닿는 실세이긴 했어요. 하지만 안동 전체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뼈대가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서울에서 뭐 부자가 되고 막 그래도 고향에서는 이제 안 받아준 겁니다. 이 퇴계 이황과 류성룡의 유학 정신이 지배하는 안동에서 이 소산리 김씨들이 이 김상헌 신안동 김씨 기념서원을 세우려다가 실패하죠. 이 시중공학파, 김상헌 기념서원, 잘못 말했습니다. 김상헌 기념서원을 세우려다가 실패하죠. 신안동 김씨 시중공학파의 경우 많은 사연이 있다는데, 순조 때 강국희 호소에 비로소 진씨에서 김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를 별칭 복성파라고도 부릅니다. 아직도 오늘날 김씨로 되지 못하고 진씨로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이들 그 신안동 김씨와 진씨, 하타씨는 이 조선을 멸망시켜서 일본에게 주었 역할을 뭐 좋든 싫든 어쨌든 그렇게 팩트로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자기가 나 분홍 코트 무종교 일본 정신이 이 서양의 기독교 정신을 넘었다면 아마 이 신안동 김씨와 하타씨가 먹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실패했죠. 역사는 조선 독립의 방향으로 갑니다.
예, 들리진 않겠지만 고향 서삼릉의 예릉, 예, 철종릉 그 예릉이 이제 영조 때 편찬한 국조 상례 보편의 양식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 왕릉입니다. 예, 철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능한 왕이었죠. 하지만 대원군이 조선의 권위를 세우고자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한편 석파정은 본디 철종 때 영의정까지 오른 신안동 김씨 김흥근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 흥선대원군 별장이 되죠. 예, 여기에요. 이 건물들은 대체로 이 구한말, 예, 조선 말기 시대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 구한말 시대, 예, 그냥 쓰겠습니다. 구한말 시대가 마지막 조선 왕릉이 세워지던 때입니다. 예, 철종의 예릉은 조선의 마지막 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홍유릉은 일제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황제릉이라고 해도, 예, 나오네요. 예, 오늘 홍유릉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하루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름은 황제릉인데 이 성물의 조작함과 함께 왕실의 품위가 사라지고 일본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일본이. 그래서 옹성하고 복제품이나 이런 거 놔둔 것 같죠. 그래서 태종과 세종의 조선이 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 동인, 남인, 근황파, 영남, 퇴계 이항학파의 조선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 이 근황파 조선, 왕과 사대부를 선을 긋는, 이거 정도전 라인 아니고요. 이 조선, 오늘날 치면 이회창이라고 해야 되나? 좌우지간, 이 조선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은 작게는 17세기, 길게는 세도 정치 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생존 모드가 된 거죠. 예. 교사들에게 도덕적인 책임과 부담은 엄청나게 지어놓고 현실에서의 처우와 대우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교육은 유명무실해져서 그 피해는 백성이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칼 귀틀라프 시간인데요. 고대도에서 300년 독일산 어거스틴주의 개신교 국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